당연히 암에 대한 보장률 건보 적용되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비급여나 전액 부담만 나갈 일은 그다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약 30% 미만. 그러니까 보험료가 70% 줄어들겠죠. 따라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만 가입하는 건 바보다. 암주요 치료비 정액보장에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가입하는 건 매우 현명한데, 또는 옛날에 암주요 치료비 정액보장과 구간별 비례보장을 가입한 사람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것도 매우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만 가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여든 번째 세션이고요. 요즘 판매되고 있는 각종 암보험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시켜서 보고를 해라, 그런 오더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해요. 통합암 진단비,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인데 상급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포함, 그리고 통합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통합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이 7번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암 통합 치료비까지 비교를 좀 해드리고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암 진단비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뭐 저희 지사 세션에서도 여러 번 공부했던 건데, 삼성화재 통합암 진단비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메리츠의 통합암 진단비는 이와 다릅니다.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합암 진단비는 보시다시피 전단지를 보면 원발암과 전이암을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를 따지는 진단비 끝판왕이다. 이름 자체도 통합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를 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GA 소속 설계사들은 다 모든 암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유도하고 있죠. 또 그렇게 이해한 설계사들의 설명을 들은 소비자들은 진짜로 모든 암을 다 보장하고 전이암도 다 보장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션에서 저희가 다뤘듯이 이 특약의 실제 이름은 통합암 진단비가 아니고 통합암 전이포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입니다. 전이포암이라는 정보는 넣고 있죠. 그래서 이 전이포암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이암 코드가 있잖아요. C77부터 80일 텐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전이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이암 코드들을 모두 마치 일반암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원발암인 것처럼 전체 암 분류에 그냥 섞어 다 집어넣습니다. 전이암 코드들을 원발암 코드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걔네들을 10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구분별로, 암 구분별로 최초 한 번만 진단비를 줍니다.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암을 10개로 나누는 거죠. 이 네모난 박스로 세면은 11개인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자 가입할 때는 10개 구분으로 나뉘어지고 여성이 가입할 때도 10개의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이거는 자의적인 거예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그냥 이 암과 이 암을 하나로 묶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정해 놓은 건데, 그 구분에 역시 자의적으로 전이암 코드, 그 수없이 많거든요. 걔네들을 10개에다가 쪼개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전이암은 여기다 넣고, C나 B 전이암은 여기다 넣고, D나 F는 여기다 넣고, 자의적으로 전이암 코드를 쪼개서 원발암 코드에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암의 전체 분류를 10개로 나눈다. 이게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분류로 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 이 분류만 세부 보장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머지 분류는 살아있거든요. 나중에 이쪽 암 진단받아도 받을 게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요 분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대장이나 항문 이런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금을 받고 요 세부 특약은 삭제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구분 안에 다른 암이나 전이암 코드가 들어있었다. 어떤 B라는 전이암 코드가 들어있었다. 그 사람은 나중에 B라는 전이암 진단받아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구분으로 뭉쳐서 한 번 주고 끝난다. 근데 각 구분에 전이암 코드를 찢어서 배분해 놨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화재를 필두로 한 많은 손보사들은 통합암이다. 모든 암을 보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전이암들도 10개의 구분으로 나눠서 원발암과 똑같은 어떤 사이즈로 보장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구분을 나눴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은 그 해당 구분의 보험금이 나가면 그 구분 안에 들어있는 다른 나머지 모든 원발암과 나머지 모든 전이암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특약을 10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각각의 진단특약에 포함시키는 암의 범주는 이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매우 자의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보험 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구분별로 나눴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분은 10개인데 사실 메리츠는 이거보다 먼저 이와 아주 유사한 걸 팔았어요. 그게 또또암입니다. 최대 30번 서로 다른 암 보장한다. 35. 또또암이죠. 그 구분을 30개가 아니라 10개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 또또암도 전이암 코드들을 배분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메리츠의 또또암에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삼성화재 이 상품도 마찬가지인데 유사암을 제외하고 있다. 이 통합암이라는 개념에서 유사암을 제외하고 있다는 걸 전단지는 절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사암이라는 개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보험회사들이 정해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을 쓰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부적절한 단어예요. 유사암이라고 들으면 설계사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다 암이 아닌데 암과 매우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사암 중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과 대장전막내암은 악성신생물 그 자체입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암이에요. 그것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얘들을 암에서 뺐어요. 의학적으로 암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품의 통합암은 이름을 통합암이라 붙이면 안 된다. 차별암이다. 발병률 높은 애들은 싹 빼놓고서 뭘 몽땅 암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나. 그런데 이 상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전이암에 대한 분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77부터 80. 다시 말하면 전이암인 경우에는 원발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삼성화재와 많은 손보사가 파는 통합암은 그러나 이 통합암, 전이포암, 유사암에는 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가 현재 팔고 있는 통합암 진단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통합암 진단비인데 유사암 제외예요.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잘 보세요. 얘들은 통합암의 구분을 5개로 나눕니다. 특정 소외감, 특정 소외감, 특정 소화기암, 15대 특정암, 10대 특정암, 4대 고해감 이렇게 5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생명보험업계가 쓰는 소외감이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소외감이라는 개념은 암은 암인데 보험금만 적게 주는 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선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보는 뭐랄까요?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손보는. 여기서 말하는 소외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도 좀 놀랐거든요. 소외감이면 보험금을 조금 주는 암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경계성 중해암, 뭐 상피내암 이런 거. 메리츠가 현재 팔고 있는 통합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소외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피부의 악성 흑색종,
유방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고환암,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 진성적혈구 증가증, 혈액암까지, 혈액암의 일부지만 얘들이 특정 소외감이에요. 얘네가 왜 특정 소외감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네가 정한 거야. 그러면 다른 세부 보장, 아까 한 5개 나눴는데 다른 세부 보장보다 보험금이 조금 작으니까 소외감으로 묶어놓은 거냐? 아니요. 보험금도 같아요. 그럼 왜 소외감일까? 약관을 보다 기가 막혔는데 이 5개 세부 보장 중에 얘만 1년 미만 50%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미만에 진단받으면 100%를 주지 않고 가입 금액의 50%를 주는 조건이 이 5개의 분류 중에 얘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정 소외감이라고 부르겠다고 지가 그냥 정한 거야. 하지만 나머지 4개의 세부 보장에는 1년 이내에 진단받아도 감액 조건이 없습니다. 고작 이거를 뭐 1년 이내 감액 이렇게 안 써놓고 그냥 특정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또 꽈버리면 그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방내암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유사암이니까 보장 안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겠죠? 그럼 얘는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 다 다릅니다. 이 상품에도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있는데 아까의 그 삼성화재와 몇몇 회사가 파는 통합암 진단비는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약관에 있지만 하지만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데 얘는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합암이기 때문에 얘들이 코드를 넣어놓긴 했어요. 어디다? 15대 특정암에 C77부터 80을 몽땅 넣어놓습니다. 그냥 5개의 세부 보장이 찢지 않고 그냥 15대 특정암에 C77부터 80이라는 전이암 코드를 몽땅 집어넣어요. 이런 다음에 전이암인 경우에는 원발암 분류 기준을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15대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인데 그게 만약에 전이암이야. C77부터 80을 받았어. 근데 원발 부위를 찾아보니까 기타 피부암이거나 대장전방암이거나 갑상선암이면 이 15대 특정암 보험금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죠. 앞에 보셨던 통합암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전이암 분류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얘는 적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이암들을 15대 특정암이라는 하나의 보장에 다 몰아넣어놨다. 저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삼성화재나 다른 손보호사가 파는 통합암 진단비보다 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판매되고 있을 때 암지우 치료비를 다른 회사나 다른 원수사나 다른 GA보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처럼 작년 6월, 7월 들어가면서부터 막 전격적으로 집중해서 암주요 치료비를 판 조직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소득이나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간별 보장은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1억 5천까지 보장하는 사이즈가 되게 커졌던 거죠. 그런데 금감원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우리는 이 구간별 비례 보장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정액 보장만으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정액 보장이 10년짜리 되는 것도 있고 전기간 되는 것도 판매하고 있죠. 전기간이 그닥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이유는 10년짜리에 비해서 10년 이후에 재발하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있기는 하지만 적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비슷할 거라면 전기간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호르몬 치료가 제외되는 거 있고 호르몬 치료 보장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런 형태의 암주요 치료비를 팔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암주요 치료비에 굉장히 집중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정액 보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그 지금도 현존하는 암보험 중에 가장 의학적 개념의 암과 매우 밀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의학적 개념의 암 중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만 소액으로 보장하고 모든 의학적 개념의 암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대장전막내암을 동네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떼내도 2천만 원을 주는 거라고요. 의학적 개념의 암을 몽땅 보장하니까.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상품이 보험회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RGA라는 재보험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얘는 그냥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두 개에만 소액 보장하는 걸로 빼놨던 거고, 나머지 모든 의학적 개념의 암은 다 그냥 여기서 보장합니다. 대장전막내암 그냥 내시경으로 떼내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2천만 원을 줍니다. 이거 작년에 하나생명은 5천만 원까지 키워놨었죠. 지금도 뭐 그런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대장전막내암 하나 떼내면 동네 내과에서 떼내면은 20만 원도 안 들어요, 병원비가. 하지만 여기서 2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거죠. 기스트, 위장관 기질종양이라고 하는 건데 내시경 검사하다가 많이 발견됩니다. 떼내면 아무런 항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암이에요. 특히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부터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암보험을 받아요. 그런 거 종합병원에서 치료 안 한단 말이에요. 동네 내과에서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여기서는 다 의료기관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이 정액보장은. 지금 하이클래스 뭐 상급 종합병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암 주요 치료비 정액보장은 의료기관을 따지지 않아요. 구간별 보장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했을 때만 돈을 줬지. 정액보장은 의료기관을 따지지 않는다고. 의원이든 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보장 범위 넓고 보장 조건 좋은, 그러다가 암 주요 치료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암 주요 치료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그 수술도 관열이나 비관열에 나누지도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그 방사선 치료가 옛날부터 하던 넓게 쬐어주는 거냐, 양성자냐 중입자냐 세개주를 방사선이냐 나누지를 않는다고. 약물 치료,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기엔 항암제이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그 항암제는 수술은 어쩌다 한두 번 하겠으나 방사선 치료도 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뭐 20-30번을 넘지는 않죠. 그런데 항암 치료 오래 하는 분들은 몇 년을 하거든요. 그 항암 치료도 암 주요 치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굉장히 파워풀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그 파워풀함을 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보험 컨설팅의 핵심은 지금도 암 주요 치료비 정액보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암 보장 범위 제일 넓으니까. 그런데 이 상품에도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도 원발 부위 분류기준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상품 가입한 다음에 암에 대한 주요 치료를 했는데 그 원발암이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고 그로부터 전이된 게 위나 폐나 간이면 2천만 원씩 안 주고 그 치료할 때마다 400만 원씩 밖에 주지 않는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따라서 제가 우리 세션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상품에 전이암 진단비가 하나 별도로 추가되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암 보장 컨설팅을 권할 때. 저는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지금 유일한 단점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캐치했어요. 현대해상이 제일 먼저 내놨죠. 하이클래스.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걔네 전단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에서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로 바꾸면 보험료가 70% 줄어든다. 그런데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에서 상급 종합병원 하이클래스로 바꾸면 80%가 줄어든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성비 끝이네,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받지 뭐 일반 병원에서 받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암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기스트나 대장전막내암은 동네 내과에서도 다 떼요. 떼내고 나서 조직검사다 발견되는 거지. 굳이 상급 종합병원 갈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모든 암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보험료가 줄어드냐면 보장 조건이 훨씬 기존 암주치 대비 떨어지니까, 보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의 암주치는 안 팔고 보험료 훨씬 줄어드는 하이클래스 암주치를 팔거나 상급 종합병원 하이클래스 암주치를 팝니다. 저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모델은 기존 암 주치 더하기 하이클래스 암 주치 두 개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현대해상이 제일 먼저 내놓고 팔았죠. 하이클래스라는 말도 거의 현대해상 상품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업계에는 이제 관용어구처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뭐냐? 잘 보십시오.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을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암과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동일한 사이즈로 보장합니다. 똑같이 보험금을 줘요. 암 주요 치료비는 암에 대해서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4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가입 금액이 만약 1000이다. 암이어도 1000, 기타 피부암이어도 1000, 갑상선암이어도 1000입니다. 따라서 이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기존 암 주요 치료비와 세팅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암 주요 치료비 갖고 있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소액 보장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적어도 1000만 원 가입 금액만큼은 계속 나갈 거니까. 원발할 부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현대해상이 내놓은 거예요. 기존 암 주요 치료비를 보완하는 플랜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를 내놓은 겁니다. 기존 암 주요 치료비의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이암인데 원발 부위가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면 2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 암이 위나 간이나 폐로 전이했다 하더라도 400만 원씩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품은 암 주요 치료비보다 저렴하니까 암 주요 치료비를 세팅하지 않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만 권하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매우. 두 개를 같이 권하거나 먼저 암 주요 치료비 가입한 사람한테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권하는 건 매우 현명합니다. 업셀링하기 좋다는 거죠. 게다가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암 수술, 그러니까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가 보장하는 범위는 암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을 동등하게 보장하는데 그래서 하이클래스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니고 여기서 하이클래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존 암 주요 치료에 들어있는 암 수술인데 그 수술을 한 사람이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만 발생한 사람한테는 보험금을 안 줍니다. 그런 의미의 하이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상품이란 뜻이에요. 급여 항목에도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건 당연히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니까 병원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급여 항목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니까 병원비 많이 나오고 있어.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걸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비 많이 나오는 치료를 했을 때만 보험금을 주고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본인 일부 부담금 항목만 발생한 사람한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기존 암 주요 치료비 대비해서 보험료가 70% 절약되는 겁니다. 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되게 높다고요, 암 환자한테. 왜 이게 하이클래스 암주치가 기존 암주치보다 보험료가 70% 더 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싸게 나오는 것만 보장하겠다.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도 이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를 인정하지만 단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들만 보장하는 겁니다. 영수증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보게 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받는 영수증이 이렇죠.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급여 항목은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의 공단에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까 환자가 모두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도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필수적인 치료예요. 이 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 단 그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것까지 본인 일부 부담을 적용해 주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이 일부 돈을 내주지는 못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병원이 마음대로 병원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고요. 비급여는 병원과 의원이 부르는 게 앞인데 전액 본인 부담인 급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병원이 마음대로 바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치료 횟수도 적정 횟수를 통제해요. 2번, 3번 하면 될 걸 20번, 30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못 받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과 유사한 거죠. 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과 횟수를 남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 영수증에는 보시다시피 급여 항목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치는 여기에만 금액이 찍힌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 줘요. 그런데 여기에만 금액이 찍혀 있는 사람이면 주지 않는다고. 1년 안에 여기에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게 뭐라도 있어야 보험금을 줘요. 그 조건만으로 현대해상은 보험료를 70%를 다운시킬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1년 안에 건강보험의 급여, 그것도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는 환자가 70% 넘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가 있죠. 이래도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가 일반 암주요 치료보다 훨씬 보장이 좋은 겁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2025년 올해 1월 7일에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가 들어갔는데 올해 발표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은 64.9%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의 급여가 적용된 항목들이 전체 의료비의 64.9%라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되게 높은데요.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은 80% 넘어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비급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암은 그거보다는 보장률이 낮는데 76.3%예요. 76.3%. 암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76.3%라고. 급여가 지급되는 게 76.3%나 달해요.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거는 23.7%밖에 안 되는 거지. 암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률이 76.3%, 다른 질병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체 보장률이 64.9%인데 암 보장률은 76% 넘고 심장이나 뇌는 83% 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는. 매우 훌륭한 제도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를 팔아도 보험회사는 이익이라는 거죠. 당연히 암에 대한 보장률 건보 적용되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비급여나 전액 부담만 나갈 일은 그다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약 30% 미만. 그러니까 보험료가 70% 줄어들겠죠. 따라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만 가입하는 건 바보다. 암주요 치료비 정액 보장에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건 매우 현명한데, 또는 옛날에 암주요 치료비 정액 보장과 구간별 비례 보장을 가입한 사람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것도 매우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만 가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포함. 이건 뭐겠습니까? 좀 전까지는 병원과 의원은 뭐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그냥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이상이거나 국립암센터에서 해야지만 보험금을 줘. 근데 그것도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지만 주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얘도 뭐 암이나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보장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역시 이쪽이 발생해야지만 돈을 받는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대한민국은 뭐 제가 굳이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가장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한방병원, 뭐 한의원 이런 데예요. 의원이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좀 덜 발생하는 데가 병원이고요. 그거보다 비급여가 훨씬 적게 발생하는 데가 종합병원이고요. 진짜 조금 비급여 발생하는 게 상급종합병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비급여가 되게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암 주요 치료비보다 상급 종합병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가 보험료를 80%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 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많이 팔아본 회사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상품을 많이 팔아본 현대해상이다 보니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생보들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죠.